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론에 대해 바른정당에서는 열석도 오지 못할 거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양당 통합에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하고 바른정당에서는 10명이 오면 도로 40석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커지고 잘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냐만 햇볕 정책과 호남을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전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아마도 바른정당을 통합하고 싶은 그 국민의당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두 사이에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지원 저희가 전 대표를 꼽은 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른정당과 이제 합당 문제에서 호남 쪽 대표 인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호남 쪽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버릴 수 있느냐,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크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귀결이 될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 보시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탈당에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지원 의원과 또 동교동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쪽에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원인도 호남 쪽에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책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부활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이제 버려내겠다. 즉, 나 혼자 서보겠다. 한번 이런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마 정치 입문한 이후에 처음으로 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저는 좀 아직까지도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현역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호남의 어떤 지지 기반,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지지도는 일단 낮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한다면 일단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럼 정치를 할 것이냐? 막연히 없는 아무도 어떤 실체가 없는 그냥 지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국적 정당 여기다 두고 할 것인지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뭔가 자기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반을 없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또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박지원 의원을 두고 과연 유승민 대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저 대선 당시 저게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또 바로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마느냐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 저게 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이 호남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대구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되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는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 그 뒤에 호남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호남을 겨냥해서 사실 대선 때는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은 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고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떼놓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존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존립이 가능한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앞으로 중도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합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저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너지까지 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과 결별의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확실히 바른정당에 대한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사실은 비밀 여론조사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내세웠던 노선이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해석 등등을 통해서 결국 이른바 탈호남 노선을 걸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 어떤 전국 조직, 전국 정당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바른정당과 적극적인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이 지금 호남 의원들이라고 얘기하는 호남 의원들이 한 23명 되는데 전부를 하나로 저는 보지 않고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초재선 의원과 또 중진 의원 사이에 다양한 어떤 다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호남 의원의 중진 의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으로 상징되는 의원이 있고 또 다른 초재선 의원이 다양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는 일부 호남 의원들의 이탈까지도 각오하고 뭔가 이 국민의당을 생존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어떤 바른정당과의 연대 추진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이미 전략의 큰 기조를 잡은 것 아닌가. 그것이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 두 사람의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지금은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네, 사실 정치 일정으로 봤을 때에는 국정감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에도 여의도에서 이 정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는 불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자유한국당과의 통합파 그리고 스스로 힘을 기르자는 자강파가 지금 어느 측면에서 의견을 대립하고 있는데 또 이 와중에 국민의당이 포함된 중도 보수 통합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른정당이 의원 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지금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적인 현상은 분석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보수 대통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그 한국당이 바른정당을 강하게 끌어당기니까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통합파와 자강파가 그 나름대로 살길을 확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교롭게도 지난주 말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해서 각 정당과 어떤 그 통합을 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공교롭게도 다른 어떤 정당보다도 이 중도 보수 내지 중도 진보에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했을 때에 지금 현재에 각각 지지하는 정당 그 지지율보다 거의 10% 가까운 지지율이 있는 것. 그것을 보고 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는 조금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와 같은 그 어떤 정치란 것은 이념과 노선을 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한 어떤 그 파트너와를 가지고 어떤 그 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가지고 이 당과도 저 당과도 요 당과도 다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중에 제일 좋은 것을 이렇게 그냥 고른다? 과연 그와 같은 것이 새정치를 깃발을 들었던 이 국민의당의 어떤 정체성과 맞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현실이라는 건 또 무시할 수 없고 또 특히 내년에 있는 그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절박함 속에서 나왔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당 부분 중지는 모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이념적인 산, 또 내부적인 조율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선택인 것 같다라고 분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자강파가 지금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1통합파와 제2통합파, 자유한국당 통합하고 통합파와 국민의당과의 통합파, 그러니까 자통파와 국통파만 있는 거지 네. 자강파는 지금 없습니다. 실종돼 버렸어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이 언론들도 이 개념 정의를 좀 다시 해야 되는 네.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자통파, 자유한국당과 통합파들이 이제 통합을 추진하니까 사실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이제 추진했던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작전 실패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제 이 국민의당 쪽에서 끌어당기니까 좀 주저하는 이런 국면이 지금 돼버렸어요. 애매한 지금 상황이 돼버렸고, 근데 일은 이미 너무 커져버린 거죠. 되돌아가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이 바른정당 내 그러니까 구자강파, 현 국통파가 굉장히 좀 어려움에 지금 실제로는 봉착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뭐 통합판이 자강판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또 의원들의 선호도가 드러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국민의당과 통합을 한다면 쉽게 될 것 같지는 않고 국민의당 내에서의 세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뭐 바른당과 같이 표면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 사실 갈려 있죠. 뭐냐 그러면은 일종의 우리가 작년 4.13 총선 때 녹색바람을 일으키는 그 원인 자체가 뭐냐 그러면은 박지원 당시 대표의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대중성, 뭐 이런 것 때문에 협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효과가 좀 반감되면서 중도 보수에 대한 통합론이 안철수 대표로부터 이제 견제되고 있고, 그 반면에 그 대책점에서 이제 박지원 대표가 서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여기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하려고 하지만은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 박지원 의원이 갖고 있는 그 햇볕 정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지 기반과는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정당에서 국민의당으로 가고자 하는 의원들의 그 요구사항이 박지원 의원을 제명시켜달라,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지금 뭐 공식적으로 드러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국민의당은 다음 달 당내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연말까지 바른정당과 통합을 마무리한다,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호남 출신 중진들, 박지원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 중진들의 의중이 변수인데, 박 전 대표는 유승민 의원을 부르면서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라고 불렀어요. 상당히 의미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의당 내에서의 여론조사를 했는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오늘자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는 35분 중에 18분이 통합을 찬성한다. 그리고 그중에 11분이 반대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반대하고 있는 11분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해서 호남적 지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인셈인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국민의당의 정체성 중에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가장 핵심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이 햇볕 정책을 지금 사실상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아시다시피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후보 단일화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 안보에 대한 생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단일화조차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서 한다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특히 호남에 있어서 가지고는 호남에 있는 중재들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으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지금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지금 이 호남 쪽에 있는 의원들을 강력하게 당겨낼 때에 오히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통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국민의당이 민주당으로 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이 부분이 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나오면서 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죠. 탈당파, 국민의당의 바른정당 내 탈당파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를 야합이라고 강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런 상황들이 한국당과의 통합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큰 대세의 지장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한 얘기가 내가 하면 통합이고 남이 하면 야합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입장 뒤집어 놓고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정당 내에 지금 국민의당하고 뭐 통합 추진하는 분이든 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을 추진하는 분이든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는 서로가 야합이라고 이제 부를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바른정당의 이른바 이제 구자강파,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파들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자유한국당하고 지금 탈당해서 통합하려고 하는 분들을 더 지금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조짐들이 없잖아 있다. 그런데다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미 진도가 상당히 나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조치가 가시권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명분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제공을 한 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시간밖에 저는 필요한 건 시간뿐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김무성 의원이든 지금 이제 그 바른정당 내 통합파들이 1차적으로 좀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당과 국민의당의 이제 합당 이 부분이 이제 시장으로 따지게 되면은 중도 보수 시장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디베리제 법칙에 따르면 소선거제에서는 양당제가 가장 이제 선호하는 그런 정치적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분단 국가에서 있어서 중도 보수 시장이 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 중도 시장 세력이 얼마나 커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많죠. 그런 측면에서 의원들이 원론적인 고민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바른당과 국민의당이 하려고 그러면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겠죠. 첫째는 이제 당대당 통합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책연대나 아니면 선거연대 이렇게 되겠고 아니면 그냥 소위 말해서 정치적 공조, 그 교섭단체 공조, 뭐 이런 어떤 형태의 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보면은 당대당 통합에 있어서는 시너지가 좀 약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숫자가 한국당에 통합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상황이니까 얼마 남지 않는 숫자를 가지고 당대당 통합한다는 그러면은 뭔가 좀 시너지가 약하고 임팩트가 약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가능한 시나리오가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것이 정책연대나 선거연대 이렇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선거연대는 뭐 내년에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에 있어서 그 기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기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일단 안철수 대표의 의지가 굉장히 강경하다라는 겁니다. 박지원 의원의 뭐 반대나 비판 기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에 의지하는 그런 정치, 호남에 의지하는 그런 야당이 되지 않겠다는 그런 기조가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바른당과의 정책적 공조를 하고 그러면 그 내년 지자체 선거에 있어서 바른당과 국민의당 보수 통합 후보 중도 보수 통합 후보를 내는 것이 오히려 흥행에 있어서는 훨씬 낫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전략적 스탠스를 가져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국민의당도 이른바 수도권 의원들, 호남 의원들 좀 이해관계 다르지 않습니까?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만약에 지금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든 뭐 어찌됐건 그 바른정당 내에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하는 측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명분을 제공해달라. 그리고 그 차원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햇볕 정책과 호남 지역주의를 이제 탈피를 좀 해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박지원 의원을 이제 상징적인 인물로 딱 지목해서 언급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아직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이라고 한다면 이쪽에 국민의당 쪽에 있는 그 호남 기반의 의원들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럴 바에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하든지 연대를 하는 게 낫지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안철수 대표도 지금 잘해야 하는 것이 이거 그야말로 위험한 줄타기인데 줄타기 잘못하면 바른정당 의원 10명 얻으려다가 국민의당 의원 20명이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그렇다. 그리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의 이제 이 지금 통합의 지금 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비유하자면 이미 이제 방 다 피워놨으니까 신혼살림 차리고 지금 들어오라고 하는 것이고 이쪽은 아직 상견례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유승민 의원하고 지금 뭐 안철수 대표하고 아직 회동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진도가 좀 많이 뒤쳐져 있는 데다가 그런 조건까지 걸린다면 이거 참 성사가 쉽지 않은 그런 혼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유를 참 재밌게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내부에도 이제 안철수, 박지원으로 인한 어떤 대책적 관계가 분명히 형성이 됐는데 민주당의 유혹도 사실 만만치가 않죠. 담장 너머에서 옥색 치마 저고를 흔들고 있거든요. 뭐냐 그러면 연정하자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에 대한 인사추천까지 넘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사실 유혹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지원 의원 등 호남권 의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뭔가 쏠림의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안철수 대표가 어느 정도 감당을 낼 수가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이제 관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어찌됐든 정치권 이합집산 뉴스가 나온 거 보니까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이 있으니까 또 이제 준비를 하는 거겠지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합을 할 가능성은 물론 있다고 보지만 그게 저는 화학적 결합까지는 가기 어렵다고 보고요. 만약에 결합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기대하는 것처럼 시너지까지 날 것이다라고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박지원 전 대표, 박지원 의원과 결별의 순간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확실히 바른정당에 대한 구애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사실은 비밀 여론조사까지 공개하면서 이렇게 바른정당과의 합당을 원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하면서 내세웠던 노선이 이른바 극중주의 노선을 내걸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것에 대한 해석 등등을 통해서 결국 이른바 탈호남 노선을 걸을 것이다. 뭐 이런 관측들이 나왔었는데 안철수 대표는 이미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 어떤 전국 조직, 전국 정당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바른정당과 적극적인 어떤 연대를 모색하는 그러한 이면에는 이 지금 호남 의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호남 의원들이 한 23명 되는데 전부를 하나로 저는 보지 않고 국민의당의 호남 의원들 중에서도 초재선 의원과 또 중진 의원 사이에 다양한 어떤 다름이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는 국민의당 바른정당 통합론에 대해 바른정당에서는 열석도 오지 못할 거라며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박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양당 통합에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30명이 찬성하고 바른정당에서는 10명이 오면 도로 40석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커지고 잘 되는 것을 누가 반대하겠냐만 햇볕 정책과 호남을 배제한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버려야 한다고 사는 사람 덧붙였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이렇게 전 대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데 아마도 바른정당을 통합하고 싶은 그 국민의당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안철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두 사이에 지금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박지원 씨 그 내보낼 의향이 있습니까? CEO 출신이라서 독선적이고 혼자서 결정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또 그 박지원 상황론이 나온 겁니다. 네. 뒤에서 조정한다고. 네. 사실 네거티브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그 당에서 내보낼 수 없다는 겁니까? 모두 다 역할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박지원 저희가 전 대표를 꼽은 게 일단 지금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이제 바른정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에서 호남 쪽 대표 인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호남 쪽을 과연 안철수 대표가 버릴 수 있느냐, 끌고 가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이야기가 분분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좀 크게 본다면 안철수 대표가 정치적 독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마 그런 문제까지도 귀결이 될 겁니다. 자, 안철수 대표 보시면 정치에 입문을 해서 사실 그동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가 탈당에 나오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박지원 의원과 또 동교동의 힘을 빌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호남 쪽에 정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 총선에서 부활할 수 있었던 원인도 호남 쪽에 압승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실은 안철수 대표가 부활할 수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안철수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을 생각하고 한다면 이것까지도 이제 버려내겠다. 즉, 나 혼자 서보겠다. 한번 이런 어떤 시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과연 이게 이제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안철수 대표로서는 아마 정치 입문한 이에 처음으로 본인이 아마 정치적 결단을 하는 것이 될 거예요. 근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저는 좀 아직까지도 반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현역 의원이라고 했을 때는 호남의 어떤 지지 기반, 안철수 대표가 지금 현재 뭐 지지도는 일단 낮지만 그래도 정치적인 텃밭이라고 한다면 일단 호남을 기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그럼 정치를 할 것이냐? 막연히 없는 아무도 어떤 실체가 없는 그냥 지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전국적 정당 여기다 두고 할 것인지 정치라는 게 사실은 뭔가 자기의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반을 없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또 유승민 대표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유승민 대표와의 어떤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안철수 대표한테는 엄청난 도박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또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는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상황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박지원 의원을 두고 과연 유승민 대표하고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화학적으로 결합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대선 직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두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북 송금이 그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의원님? 지금 모든 역사가 공과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송금은 우리가 해야 공입니까? 되는 과입니까? 일은 공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들은 교훈을 얻어서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DJ 정부 때 대북 송금은 공입니까? 과입니까? 저는 공도 있고 과도 있다고 대북 봅니다. 송금에 공이 있습니까? 저 대선 당시 저게 네. 굉장히 또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으로 안철수 전 대표, 국민의당이 접점을 찾기가 힘든 부분이 또 바로 대북 정책, 햇볕 정책을 계승하느냐 마느냐 바로 저 지점이거든요. 저게 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으니까 결국은 뭐 이 호남 쪽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그러면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럼 대구 버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다시 되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박지원 상황론이 나오는 것은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 그 뒤에 호남이라고 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호남을 겨냥해서 사실 대선 때는 그 프레임 안에 가둬놓고 싶은 그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공격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에 있어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호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놓고는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호남을 떼놓고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이 지금 존립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땐 존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도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다 빠진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이 그러면 존립이 가능한가? 그것도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결국 호남에 있는 의원들이 안철수 대표와 함께 앞으로 중도 노선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뭔가 큰 틀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 정당화할 수 있는 뭔가 기반을 다시 세우자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